예,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시죠. 소종섭 국장, 최단비 변호사, 이효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 증정품 먹었지만 성폭행 미수가 이게 뭡니까, 김 박사님? 아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마 미성년자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업주는 20대 약 한 후반 정도의 기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는 이제 아마 장사하면서 이 상업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증정하는 어떤 그 물건이 있을 모양이에요. 먹는 거. 그거를 이제 먹었다는 걸로 이제 이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횡령이다. 이거 횡령인데 어디서 뭘 듣긴 들은 모양이죠? 들었겠죠. 너 법의 예. 처벌을 받는데 너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편의점 뒤편에는 항상 창고 있어요. 물건 창고. 창고로 데려가가지고 아마 이제 이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이 여학생이 그래도 당차게 결혼도 한 사람이 이러시면 되냐 해가지고 이제 미수에 그쳤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똑같은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학생 말고 그 다른 여학생한테도 그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그래서 겁니다. 미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제 그 고발 조치하면서 문제가 될 때 요번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여학생도 같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증거 없잖아요. 단둘이 있었던 행위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 여학생을 그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예,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이제 발각이 되죠. 결국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래도 합의한 점을 참작해갖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문자 때문에. 근데 이 무고라는 거는 사실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땐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그렇죠. 걸로 파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무고 같은 경우는요. 원래 무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무고를 안 좋게 보는 거는 하도 고소를 남발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처벌받게 하려고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인지라고 해서 누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처벌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 맞죠. 잘못했고 고소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잖아요. 네. 근데 유부남들 같은 경우 가정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고소를 당하면 그러면 본인이 이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일단 가정생활에 파탄이 나고 이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였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불이익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앞에서 처벌받는 것도 두렵지만 이런 사회적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이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를 해서 역으로 내가 더 피해를 받고 있고 마치 그 여자를 꽃뱀 같은 거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진짜 이게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피해자가 지금 10대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을 상식이 있을 것 같은 성인이면서 특별히 갑의 위치에 있고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 대상으로 함부로 한 건데 이런 사례가 비단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그 여수에서도 17살 된 여자애가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초코파이 7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내라.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가져간 것도 꼭 700개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CCTV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아이가 이거를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아이에게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네가 그 700개가 어쨌든지 간에 관리를 소홀해서 없어졌으니까 13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네가 알아서 물어내든지 아니면 3개월 무급으로 일을 해라. 잘못 없이 이런 일을 한 게 단순히 이 아이에 대해서만 17세 그 여수에서 그 학생만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3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끼리는 안 되니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걸은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10대이거나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미수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실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경우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파트타임 잡이 되고 이 독일어는 노동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알바를 뛰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 이런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법 제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서도 보면 아까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도와주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뭐 근로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법을 문제는 이런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더라도 이 학생들은 그 제도를 이용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어른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가 이걸 알겠어? 설마? 네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지방 거기 뭐 노동청 가가지고 설마 나를 고소할 거야?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오히려 내가 너를 더 예. 고용하지 않겠어. 넌 앞으로 이 사회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오히려 더 협박하는 경우들이 애들한테 협박을 한다 많거든요. 이거죠. 이런 그렇죠.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이 딸아이가 막 이제 대학 들어갔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먼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아, 이거 혹시나 그런 일을 맞아요.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업주들한테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고지를 해주게 한다든지 조금 더 이 근로기준법 자체를 이런 부분에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 집행유예 나왔다며요. 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건 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성폭행 미수인데?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왜 이 여학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예, 여학생이 예, 예. 있어갖고 같이 묻어가서 이게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고 또 뭐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봐준답니다. 결혼한 예. 20대 후반의 유부남을 가족들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 예,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인데요. 예. 사실은 이 성폭행 관련돼서 진짜 대한민국 법원이 너무 관대해요. 사람의 그 어떤 생명을 뺏는 게 살인죄라면 여성의 어떻게 보면 영혼을 죽이는 게 성폭행이에요.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최근에 저는 좀 유감스럽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또 알바하면서 애들이 인권 침해를 맞아요. 받는 거하고는 그건 별건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예, 어쨌든 유죄는 이제 이 대법원에 대한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좀 빨리 정신 차리게 하고 없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